요즘 노트북 쓰는 분들 참 많아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동하면서 PC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노트북을 사용했지만 최근엔 집에서도 데스크탑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노트북을 구매할 때 뭘 보고 골라야 할지 난감해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8월 마지막 주 알짜 뉴스 첫 번째 소식으로 노트북 선택 시 꼭 확인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노트북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제품의 크기입니다. 데스크탑과의 차별화를 위해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아야 하는 건데요. 가방에 넣고 다닐 생각이라면 12인치 미만의 제품이 좋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예정이라면 15인치 이상의 넓고 쾌적한 화면이 적당합니다. 모니터 크기를 정했다면 이젠 해상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같은 크기의 화면이어도 해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화질과 글자 크기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인치 이하의 넷북이라면 보통 1024에 600 해상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상도가 이보다 더 낮다면 창이 가려 웹서핑이 힘들어집니다. 와이드 12인치 이상의 노트북은 대개 1280에 800 픽셀의 해상도로 이보다 더 높아질 경우엔 글자가 작아 눈이 아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15인치 노트북엔 1440에 900 픽셀 정도가 가장 알맞고 세밀한 작업엔 좀 더 높은 해상도도 괜찮습니다. 보통 노트북은 가방에 넣어서 다니므로 구매 결정 시 무게가 그만큼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보통 2kg 내외가 적당합니다. 최근엔 더 가벼운 1.3에서 1.6kg대의 노트북도 많이 출시되고 있고 무게에 많이 민감하다면 1kg 내외의 넷북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원 어댑터가 없는 곳에 머물 것을 대비해 3시간 정도는 쓸 수 있는 배터리를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 저전력 프로세서를 사용할 경우엔 PC 성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엔 노트북 무게가 무거워지기도 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노트북 용량을 결정하는 하드디스크도 잘 알고 구매해야 하는데요. 최근엔 250GB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최근에 나오는 노트북들은 대부분 다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데스크톱 대용으로 쓰기에도 충분한 성능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능이 좀 약간 떨어지는 넷북에도 이제 인터넷 작업이라든가 워드와 같은 오피스 작업을 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내주고 있습니다. 고성능의 3D 게임을 즐기길 원한다 그런 경우에는 ATI나 엔비디아의 별도 그래픽 칩셋이 장착된 그런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멀티미디어 파일이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하면 160기가 이하의 제품들도 고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제품 같은 경우는 AS에 큰 무리는 없지만 일부 외산 제품 같은 경우는 좀 AS가 좀 까다롭거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노트북 구입,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동하면서 쓰는 것이 목적인지 한자리에 두고 쓰는 것이 목적인지부터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조건 고사양의 노트북을 선택하는 것보단 본인이 사용할 용도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또 이런 내용 외에도 각종 뉴스 등 자료 검색도 필수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 수저우 지방법원이 청두 지역 공무원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의 관계자들에게 최대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각각 16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무료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을 수 있는 토마토레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윈도우 등을 재가공해 배포해왔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네이버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네티즌의 UCC를 삭제한 것에 대해 해당 네티즌을 대리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네티즌은 올해 2월 네이버 블로그에 딸이 유행가를 부르며 춤을 추는 동영상을 올렸으며 네이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다운로드 평균 속도는 초당 20.4Mbps로 조사 국가 중 1위에 오른 것으로 미국의 통신 미디어 단체 미국 통신 노동자 연합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5.8Mbps로 2위에 오른 일본을 압도했으며 세계 평균치의 10배에 이르는 속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 1일 9월 다나와 표준 PC가 발표됩니다. 9월 표준 PC는 30만 원대 저가형 PC를 테마로 해 지출이 많았던 휴가철이 지나고 조금 저렴한 가격대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라인업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9월 표준 노트북도 발표됐는데요. 넷북의 휴대성과 서브 노트북의 성능을 모두 가진 MSI 윈드 U210으로 상반기 인기를 모았던 U100의 후속작입니다.
휴대폰 업체 노키아가 휴대용 넷북 부클릿 3G를 선보이며 PC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이들의 첫 제품은 인텔 아톰 프로세서와 MSI 윈도우를 탑재했으며 화면은 10인치, 무게는 1.25kg입니다. 애플이 오는 9월 미니 노트북 컴퓨터 맥 태블릿을 출시한다고 관련 업계는 전했습니다. 10인치 크기의 맥 태블릿은 키보드가 없는 풀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구성된 넷북으로 애플이 새로 내놓을 운영체제 스노우 레오파드와 MSI 윈도우 7이 모두 구동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였습니다. 햅틱 아몰레드에 탑재된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할 때 녹색 번짐 현상이 나타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핸드폰 카메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타사의 다른 모델에서도 이런 현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와 제조사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판매 서비스인 엑스박스 라이브 마켓플레이스에서 같은 게임을 한국엔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을 고려해도 국내 판매가가 미국보다 30% 이상 비싸고 제품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충전해야만 하도록 만들어진 MS포인트라는 결제 수단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엔 신차들이 대거 출시돼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00cc SUV 차량 투싼 iX를 새로 선보이며 국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부활을 예고했고 다음 달 초에는 신형 YF 소나타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GM대우도 지난 19일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출시했고 오는 10월엔 라세티 프리미어 1.8 모델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르노 삼성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뉴 SM3에 이어 오는 10월 신형 SM5를 출시하며 소나타와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12월 준대형 신차 VG를 선보입니다. 통신 서비스 피해 방지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에 무단 가입되거나 업무 착오로 인해 요금이 청구되는 등 부당요금 피해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요금과 관련된 대표적인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나도 모르게 가입된 뒤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와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거나 과다 청구되는 사례, 그리고 업무 착오에 의한 요금 청구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일부 요금을 대납해준다고 한 뒤 약속을 어기거나 미리 요금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평소 이용 요금 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잘 확인하고 지나치게 좋은 계약 조건은 구매 전 정확한 사실 여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별 약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한 이용 계약서를 교부받아 차후 약정 불이행 등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미 부당요금을 부과받았을 경우엔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해 해결해보고 분쟁이 이어질 땐 소비자단체나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또는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상담해야 합니다. 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각 통신사의 약관에 의하면 유료 부가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무료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료 서비스라고 허위 안내하여 가입시키는 행위는 부당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 전 항상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큰 예방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HP는 블랙 알루미늄 소재의 비즈니스용 미니 노트북 HP 미니 5102를 출시했습니다. 외부 활동이 많은 직장인을 타겟으로 한 만큼 1.18kg과 10.1인치 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무게와 크기를 최소화했고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해 3D 드라이브 가드를 탑재했습니다. GM코퍼레이션은 화이트와 레드, 오렌지, 그린 등 4가지 색상의 R4 불도저 케이스를 선보입니다. 측면 패널에 펜과 온도 센서, 펜 컨트롤러가 기본 내장된 어드밴스 모델입니다. 삼성전자는 1600만 컬러의 2.8인치 AMOLED 화면을 탑재한 투지폰 SCH B890을 출시했습니다. 두께 약 12mm의 슬라이드 폰으로 위성 DMB와 300만 화소 오토포커스 카메라를 채용했습니다. 소니의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 워크맨에 스피커와 마이크를 내장한 제품이 미국에서 발매됐습니다. 2.4인치 와이드 화면에 스테레오 스피커와 마이크, 테이블용 스탠드와 FM 라디오 기능 등을 갖췄습니다.
이번 주 알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종플루로 온 나라, 아니 전 세계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매장마다 손세정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종플루 예방의 첫걸음, 자주 깨끗이 손 씻기 꼭 염두에 두시고 적극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